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주식 디자이너 문 성투의 문을 열어줘. 구름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라. 구름을 내다보라뇨, 고수님. 하늘의 구름을 보고요. 날씨가 맑을지 비가 올지 눈이 올지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무슨 제갈공명도 아니고. 보조 지표 중에 일목균형표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가격보다는 시간에 중심을 두고 만들어 놓은 지표이기 때문에 선행적 지표가 강하다. 그래서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에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하락에 걸리는 시간은 동일하다. 주가라는 거는 흘러가는 방향대로 따라 움직인다. 이런 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목균형표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준선, 전환선, 선행스팬, 후행스팬, 그 다음에 구름대. 구름대를 보고 우리가 향후의 주가가 좋을지 나쁠지 예측할 수 있다. 차트의 구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차트의 구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일목균형표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미래를 내다볼 때 좀 도움이 되는 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구름층을 어떻게 잘 봐야 투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구름은요. 선행 스팬이라고 있습니다. 선행 스팬? 네, 선행 스팬과 후행 스팬의 갭을 이용해서 당일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나누어 가지고 2를 나누어 가지고요. 그 조합을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구름대는 매물대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물대는 어떻게 된다? 저항의 역할도 하고 있고 지지의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또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주가는 신고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의 구름대는 매물대다. 지금 상신 EDP라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구름이 있고요. 파란색 구름이 있습니다. 어떤 구름이 더 좋을까요? 빨간색. 그렇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빨간색이죠. 그럼 2018년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붉은색 구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하는 그림이죠. 붉은색 구름대는 매수 또는 홀딩 비중 확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부터는 파란색 구름들이 많죠. 전반적으로 주가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10월 달 이유를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구름 아래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돌파를 못하고 있죠. 주가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파란 구름에서 맞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계속 위에 구름에 부딪히는 모습들. 저항이 잡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들은 저항이 없다 보니까 떨어지려고 하게 되면 구름에 맞고 지지가 되고 있고 반대로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구름의 색깔까지 확인하자. 그럼 고수님, 이거 보면은 구름층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주가가 가까이 붙어있는 애들도 있지만 좀 멀리 떨어진 애들도 있잖아요? 네. 이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나요? 구름대를 돌파했을 때 또는 구름대 위에서 떨어졌다가 지지되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구름대 근처에서 매수해야지 기대 수익이 나오는 거고 반면에 너무 구름대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 쪽보다는 구름대를 가지고 지지 돌파 시 매수. 그러면은 이 구름층의 색깔이 변하는 시점에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파란색 구름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시점이 있을 거죠. 그러면 그 바뀌는 시점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다? 확실한 변곡점, 매수 시점이 된다. 이거 차트 같은 거 보면은 네네. 구름층이 네. 두꺼운 것도 있고 되게 구름층이 얇은 애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무슨 차이예요? 구름대는 뭐다? 매물대다. 쉽게 얘기하면 저항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구름이 두껍다라는 이야기는 저항이 상당히 강하다. 구름이 얇으면 저항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구름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 오고 있구나. 준비를 하는 거죠. 매도도 비슷합니다. 매도는 예를 들면 이제 빨간색 구름 같은 경우에 두꺼워졌다가 또 역으로 얇아졌을 때 아니면은 지지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름 안으로 들어왔다 또는 구름 밑으로 빠지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매도 신호로 봐야 되겠죠.
안랩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 2019년도 1월달 차트 한번 볼게요. 구름대가 파란색 구름이었죠. 파란색 구름에서 어떻게 된다? 구름이 점점 얇아졌죠. 네. 거기에다가 매일매일 주가가 어떻게 된다? 구름 안에서 구름 위로 올라오고 있죠. 드디어 돌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조건. 구름이 얇아졌다. 주가가 구름대 위로 올라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 된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매수한 이후에 4월 달에 매도를 단기적으로 좀 했는데 3개월 동안에 한 40% 이상의 또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가지 종목을 더 보게 되면요. 아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매수 타점을 제가 잠깐 놓쳤었어요. 구름 위에 있으면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구름 근처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내려온 이후에 구름에서 지지가 되고 다시 오르는 타이밍. 그죠? 그래서 11월 중순쯤에 이 아모텍이라는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단기적으로 한 2달 동안에 30%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우리가 이 일목균형표라는 거를 쉽게 이해만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표다. 고수님만의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고수님이 일목균형표에서 고수님만 보시는 뭔가 노하우, 깨알 꿀팁. 상승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기면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 조정.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진다. 두 번째는 기간 조정입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나 힘들어. 조금 쉬어가야지라는 기간 조정이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STI라는 종목입니다. 2017년도에요. 네. 주가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지만은 9월 달에 어떻게 된다? 한번 쉬어가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홍보하는 흐름.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급등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내려오는데 4월 달에 보게 되면 또 한번 횡보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머리가 아니네요. 고수님 머리 여기 있나 봐요. 어깨, 머리, 어깨. 진짜 그러네요. 그죠? 똑같이 가격이 올라가고 똑같이 조정이 나오고 똑같은 어깨 넓이만큼 기간 조정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헤드, 숄드 그리고 거꾸로 머리가 아래쪽에 있고 어깨가 위쪽에 있으면 역헤드, 숄더 이런 내용들이 여러 번 시장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매수 타점 또 많이 빠진 종목들을 어디에서 매수를 하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것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오늘 이렇게 꿀팁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는데 또 꿀팁도 있어요? 네. 있는데 지금 녹화가 시간이 또 마무리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카카오톡 친구 하시면 또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